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기중입니다. 요즘 광주 시내 학교들이 시끄럽습니다. 광주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지가 유출됐기 때문인데요. 학교 운영위원장의 자녀가 행정실장이 빼돌려준 시험 문제를 미리 보고 시험을 치른 겁니다. 학생들은 절망하고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대학 입시 수시 전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교 운영위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22일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시험지 유출 사건이 일어났는지 또 막을 방법은 없는지 오늘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양정기 광주시 교육청 교육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인한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 취재를 해오고 있는 KBS 보도국의 박영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학교에서 고3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됐다. 이거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이 사립고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양 국장님. 네, 우리 시교육청의 감사와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학부모인 운영위원장의 부탁을 받고 인쇄실에 보관 중인 시험지 원안을 복사하여 복사본을 유출 전달하였고, 이 학부모는 학생이 어려워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어려운 문제를 발췌해서 학습 자료, 이른바 족보를 만들어 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학생의 학습 자료를 본 주변 학생들이 신고하여 학교는 사건을 인지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수사 의뢰를 하였으며, 수사 별개로 교육청은 특정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험지 유출은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건데 수능 시험이 아니고 이제 학교 내 시험이라서 그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학 입시에서 정시는 수능 시험 위주로 그 성적을 위주로 하는 거고 수시는 학생부,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수시 전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인 거죠, 학교 내 시험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3, 수시는 7, 그러니까 3대 7 정도의 비중으로 치러지는 거죠. 네. 이 기말고사 시험,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 시험지 유출이 왜 심각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대학 입시의 이제 주된 전형 요소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학생부의 교과 성적, 그리고 비교과 성적이 활용되는데, 네. 특히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네. 특히 3학년 1학기 성적은 수시 전형에 반영되는 마지막 학기 내신이니까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학기 시험이 반영되는 비중이 더 높나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대학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3학년에서의 성적이 반영 비율이 더 높은 곳들이 꽤 있습니다. 1, 2학년 성적보다는 3학년 1학기 성적이 매우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군요. 그래서 이번 그러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매우 중요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시험 문제가 유출이 된 거고요. 예. 지금 박영민 기자가 이 사건 이후에 한 약 20일여일째 지금 계속 취재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 현재 경찰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행정실장 김모 씨와 학부모 신모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 혐의는 업무방해 혐의, 그러니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것이고요. 경찰은 현재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행정실장과 학부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이 두 사람 간의 대가성, 그러니까 혹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단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로 확인된 어떤 사항들은 처음에는 5과목, 기말고사 5과목만 유출했다고 진술을 했다가 9개 전 과목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중간고사 때도 같은 범행으로 전 과목이 유출됐고, 그다음에 행정실장이 복사실에서 직접 시험지를 복사해서 학부모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학부모 신 씨는 A4 넉 장 분량으로 그 아들이 좀 취약한 분야의 어떤 문제들만 요약본으로 족보라면서 전달을 한 것으로 일단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찰 학부모는 아들을 의대에 진학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을 했고, 행정실장은 학부모 신 씨의 사정이 딱해서라고 말을 했는데, 경찰은 이 행정실장의 어떤 진술에는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9개 전 모든 과목의 시험지가 유출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부모는 아들을 의대에 진학시키려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진술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실장은 사장이 딱 해서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범행 동기는 의대 진학시키려는 목적이었다 나온 것 같고요. 대가성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사장이 딱 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뭐 금전적인 대가든 아니면 어떤 압박을 받았든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대가성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학교 운영위원장의 행정실장이 어떤 관계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경찰은 대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통신 기록과 계좌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 기록과 이 계좌의 어떤 자금 흐름을 통해서 직접적인 금전 거래가 오갔는지 혹은 이 학부모 신 씨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개인 그러니까 그 당사자 그 김 씨 혹은 아니면 주변 사람이 시술을 받았는지 혹은 또 이 퇴직 후에 이 김 씨가 일자리를 보장을 받기로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일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 흐름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 행정실장을 주변 넘어서서 일단 주변인 9명 정도까지 일단 계좌 흐름에 대한 수사가 확대된 상황이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대가성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어떤 대가를 했는지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좀 경찰 수사 과정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학생이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학생이 혼자서 본 게 아니라 이 문제지를 친구들에게 주거나 또 아니면은 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불법 학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주거나 또 학원의 교사에게 줬거나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신 씨의 아들이 주말에 학교 기숙사 밖을 나와서 학원에 갔다는 것까지는 밝혀졌는데 이 그러니까 학원이 시험을 보고 있는 중에 시험 기간 안에 그 족보를 가지고 그 학원에 간 건가요? 아니요, 시험 기간이 평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 앞 주말 정도에 간 걸로 일단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이 사실 이제 파악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 형태로 등록된 불법 과외 학원인 걸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그 시험지 유출과는 별개로 남부 경찰서에서 이 무등록 학원에 대한 교사와 학생 수 그리고 운영 기간 그리고 과외비 어떤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를 따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불법 학원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다녔고 이곳에서 혹시 이 유출된 문제가 어떻게 공유가 됐는지를 수사하는 것도 관심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양 국장님, 이 지금 경찰 수사, 지금 서부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수사와 별개로 지금 교육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립 학교의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과거 시험지가 유출됐던,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 통계를 낸 건데 시험지가 유출됐던 교원의 징계 현황을 보니까 공립보다는 사립이 2배 이상 많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립학교의 특성상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사장이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혹시 진행이 됐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가성과 함께 학교 다른 관계자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감사나 경찰 조사로는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 지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올해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 때문에 밝혀진 거고 그 전에 혹시 이런 비슷한 시험지 유출이랄지 성적 조작이 어떤 의심이 가는 정황들은 없었나요? 혹시 조사해본 과정에서?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은 했는데 이 학생이 입학 때 성적과 이학은 꽤 좋았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도 꽤 좋았는데 3학년 올라와서 상당히 어려워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 2학년 과정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감사에서는 밝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의 현재 교사이신 우리 나인한 위원장께서 나와 계신데요. 그 평소에 시험 문제를 직접 내시기도 하고 또 감독도 하실 텐데 이 사립학교의 환경이 이렇게 시험지가 유출될 만한 환경인 것인지 그리고 또 사립학교의 행정실장이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아니면 어떤 대가나 이런 게 없이 단독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 실제로 사립학교 현장 또는 이제 국공립 포함해서 학교 현장에서 이제 크게 시험지 그 출제하고 보관 단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담당 교과 선생님이 이제 출제를 해가지고 학교의 평가계 선생님한테 이제 넘기게 되면은 평가계 선생님이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의 결재를 얻어서 그걸 이제 인쇄실로 넘깁니다. 이게 좀 크게 한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인쇄실에서 인쇄를 하게 되면은 교과 선생님께서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교무실에 있는
그 시간 장치에다가 넣어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교무실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시험지가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죠. 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시험 중 그다음에 출제 기간에는 교무실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네. 또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시험 그러니까 학생들의 출입을 이제 교무실에 시험지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거하고요. 예. 또 어떤 걸 조심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네. 그 시험 문제도 굉장히 까다롭게 예. 아주 엄격하게 출제하고 있죠. 네. 그런 반면에 이제 시험지가 교무실을 떠나서 네. 이제 돌아오는 과정 네. 이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허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교무실을 떠났다가 돌아온다는 거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과정인가요? 어떤? 아니 있습니다. 그 시험지를 인쇄실에 맡겨서 네, 인쇄실에 인쇄실에서 교무실로 돌아오는 과정을 돌아오는 이야기하고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립학교 행정실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네. 사립학교 행정실장의 대부분이 이제 그 학교 재단의 이사장의 친인척이거나 네. 또는 이사 법인과 아주 가까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행정실장의 위치가 학교 내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의 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도 행정실장이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일어난 사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출제하실 때 본인의 어떤 그 교무실 컴퓨터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그거를 결제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각자 문제 어떤 공간에서 문제를 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무실에서 출제를 하시고 그들 출력을 시켜서 네. 교장 교감선생님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교무실에서 출제를 하고 그걸 교장 교감에게 결제를 받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리고 인쇄소로 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이제 세 단계가 있는데 교사가 출제하는 과정, 그다음에 인쇄하는 과정, 보관하는 과정 이 세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교사가 출제하는 과정에서는 교사가 그 문제를 학생들에게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인쇄하는 과정에서는 인쇄하는 직원이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보관하는 과정에서는 교직원이나 행정실장 같은 이런 학교 안의 직원들이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학생이 이 뭐 교무실에 침입해서 이거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두 번째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행정실장 이걸 보관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출제가 되고 시험이 치러진다는 걸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이번에는 학부모님들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시험에서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고생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학부모가 어떤 학교 운영위원장이라는 권한 그리고 또 학교에 뭐 발전 기금을 내는 이런 이른바 그 돈과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유출시켜서 시험을 치른 거잖아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만나는 학부모들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네. 우리 S여고에서 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충격이 책 가시기도 전에 또 이렇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기막힌 일이 또 발각이 됐어요. 정말 학부모들이나 한마디로 이제 멘붕이었죠. 네. 지금 내신에 들어가는 마지막 3학년 1학기 시험인데 애들은 얼마나 절박하게 밤잠 안 자고 매달리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고3 학생들이 느꼈을 이거 뭐냐 하는 이런 분노나 이런 좌절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유라 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 국민 모두가 느꼈을 그런 분노 저는 이런 것을 느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건 비단 그 잘못된 그 학부모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이 행정실장 외에 재단까지도 개입돼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의구심이 들고 있잖아요. 이 그 운영위원장이고 의사인 어떻게 보면 특권층인 이 부모와 또 이런 재단과의 어떤 모종의 결탁이나 또 구조적 거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제 아무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그런 사람들 특권층이나 또 일부 잘못된 이런 사람들의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자괴감이 학부모 모두에게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학교 운영위원장이잖아요. 네. 유출의 당사자가. 근데
학교 운영위원회가 아마 좋은 취지로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을 텐데 지금 네. 학교에서는 이 운영위원회가 약간 그 어떤 학교에 압력을 가하는 어떤 이런 그런 좀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죠. 사립학교는 이런 특히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이나 이제 위원들이 의결기구가 되지 못하고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참 우스운 얘기지만 초중학교까지는 학부모위원을 서로 안 하려고 하다가 고등학교 가면은 서로 하겠다고 경쟁률이 치열해진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나 했더니 사실은 학생들의 수행평가나 내신 관리나 이런 어떤 입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영위원을 하면은 학교와 좀 더 가까워지고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네. 재단 측에서도 사실은 재단 입장에서 학부모들하고 말 잘 듣는 의사소통 잘 되는 이런 학부모들을 내세워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부모들이 그냥 잘 따라주기를 반대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운영위원회가 정말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지금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그러니까 거죠.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이 교사가 물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도 중요하긴 하지만 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긴 하지만 대학 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 생활기록부의 그렇죠. 어떤 이런 내용들이 대학 입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서로 운영을 하려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학부모들께서. 예, 그렇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밝혀짐으로 해서 그게 그냥 괜한 말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실제로 이번에도 운영위원장이 의사였는데 주로 의사를 할지 이렇게 전문직이나 또 소득이 많은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조금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조금 재산이 있고 이런 분들이 학교 발전 기금도 좀 제대로 내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 일반 학부모들이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구조. 항상 하던 사람들이 또 해오고 있고 학교에서 부탁해서 또 하게 하고 이런 구조여서 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자리매김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사립학교에서 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이 학교에 발전 기금을 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어떤 그 사립학교 교사들과 어떤 관계가 이어지는 건가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가 네. 사실 이제 사립학교는 이제 그 심의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에 불과하거든요. 자문기구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의록을 딱 작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의록을 그냥 읽고 나서 그냥 마치는 그런 기구로 전락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립학교의 좀 발전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뭐 사립학교에 이 학교 발전 기금을 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그럼 학교에 어떤 발전 기금을 내면 어떤 좀 학교에서 그런 걸 좀 독려하고 조하고 그러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 이제 그 지역 유지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경제력도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스스럼 없이 발전 기금을 내고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 이번에 운영위원장 하셨던 그 학부모도 발전 기금을 제가 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300만 원 정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 발전 기금을 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양 부장님, 네. 이 학생들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지금 뭐 재시험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고사는 또 재시험을 못 치르고 있는 그런 또 상황에다가 심리 검사까지 했다고 하던데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지금 노력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재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 그리고 평가 후 공정성 훼손에 대한 이제 학생들에게 심리적 충격이 있을까 봐서 3학년뿐만 아니라 재학생 전체에 대해서 심리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실시 결과 불안감이 강한 학생이 특별히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심리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있다면 지속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학생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 2년 전에도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의 고등학교들이
성적 비리로 좀 오명을 얻게 됐는데 광주 학교 전체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더 크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 소위 명문대 합격자 수를 늘리고 싶어하는 학교의 욕심과 또 자녀의 대학 그 입학 성적이 또 성공의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일부 학부모들의 이런 잘못된 욕망의 피해자는 실제로 정말 대다수의 열심히 공부하고 공정한 경쟁에 열과 성을 다했던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몇몇의 잘못으로 광주의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 의심받거나 또 광주교육 전체가 비난을 받고 그래서 수시 입시에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지난 S여고 때도 그랬지만 교육청은 이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게 광주의 유력 대학이나 뭐 서울권의 대학들에 가서 이렇게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발 방지도 하겠다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사실 지난 그 사건으로 해서 실제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수시에서 피해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일단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깊거든요. 그래서 분노도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분노, 학교 이 해당 학부모나 학교의 범죄에 대한 분노, 또 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청에 대한 분노도 크지만 학부모들이 이 일로 해서 내 자녀가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건 내가 목소리 냈다가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속이 없어서 지금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D고등학교의 그 시험지 유출에 대해서 해당 3학년 학부모들은 당장 수시를 써야 되니까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속이 끓고 있지만 이걸 더 이제 항의를 할 경우에 더 이제 이쪽 지역의 학교 이미지가 안 좋게 될까봐 그래서 더 걱정되고 그래서 좀 나서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런 거군요. 예, 당연히 수시 쓰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또 내가 목소리 냈을 때 1, 2학년 학부모들 애들이 생기부 쓰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아이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영훈 기자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혹시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들 만났을 때 어떤 걱정들 많이 하시던가요? 우선 그 학교가 저희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제 취재를 가게 되면 이제 학교의 외경이나 이제 그런 걸 찍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이 이제 압수수색 현장에 갔을 때 좀 찍지 말라라는 이제 좀 그런 우려. 학부모들께서도 이제 좀 알려지기를 조금 다들 걱정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의 경찰 관계자들이 행정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본 학생들도 사실 이제 분위기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게 이번 학기만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 있었고요. 그 해당 학생이 결국 자퇴를 하겠다고 결정은 했지만 아직 뭐 통과되지는 않았고 자퇴가 될지 퇴학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결국 그 학생은 나가면 그만이지만 남아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행정실장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학부모 학생들 다 같이 피해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 양 국장님 이렇게 지금 학부모 또 학생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대입 수시 시험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전혀 당하지 않도록 이제 전국 모든 대학 입학처에 협조 공문을 이제 벌써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양일간 광주 대입 진로 진학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116개 대학이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에 참여한 대학 관계자에게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하고 그리고 광주 전남권에 있는 대학들을 이제 교육청과 우리 3학년 선생님들이 같이 방문을 해서 이번 일로 우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대학의 입학을 담당하는 이 전형을 담당하는 대학의 관계자들이
A 고등학교다, B 고등학교다 하면 이 어느 고등학교냐에 따라서 어떤 가산점을 주고 어떤 감점을 주고 이런 게 있나요? 왜 이게 어떤 이미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단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신뢰성 저하가 신뢰성이 낮아진 것이 우리 학생 내 아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건데요. 실제 학교가 알려져 있지 않기도 하지만 대학은 또 입학하는 방법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상한 것들을 또 잘 잡아냅니다. 그래서 생기부를 보면 이 학생이 좋은 학생이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이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잘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학번에 있었던 S여고 관련이나 이번에 D고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걸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수험생의 이 학생의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군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2016년에 이제 그 모 여고에서 성적 조작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로 대학 입시에서 그 피해를 불이익을 받던 사례가 저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른들의 잘못은 크지만은 이런 문제들을 학생들한테 전가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사회가 그 정도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좀 우리 포커스가 좀 모아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시험지 유출 사건의 실태 그리고 파장 이런 것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왜 이런 유출 사건이 일어났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박영민 기자, 이번에 그 시험지 관리가 좀 허술했던 거죠? 어떻게 해서 지금 유출이 된 거죠? 일단 경찰 수사로 확인된 바로는 이제 해당 학교는 시험지 봉인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지 원안, 그러니까 교사가 출제한 시험지를 봉인하는 문제, 그리고 이 시험지를 복사한 다음에 이 복사본을 봉인하는 문제가 일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금고 열쇠가 행정실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직원들이 퇴근한 오후 5시에 행정실장 본인이 키를 가지고 등사실, 그러니까 그 학교는 등사실인데 이제 복사실에 들어가서 직접 이제 키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유출을 하게 된 이제 어떤 배경이 된 거고요. 이제 그만큼 학교의 시험지 관리 실태가 허술했다는 게 이번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시험제지를 봉인도 하지 않고 또 열쇠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럼 앞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시험을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 그다음에 인쇄하는 과정, 보관하는 과정, 이 세 과정에서 유출될 가능성들이 각각 있는 건데 우선 양부장님 그 시험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이걸 아마 관리를 하실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어떻게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지요? 이제 우리가 학교에 학업 성적 관리 매뉴얼이라는 책자를 이렇게 해서 모든 학교에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이제 여기에는 학업 성적 관리 지침도 있고 이제 고사 관리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단계별 체크리스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출제 그리고 인쇄, 보관 이제 현재 이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험 시행 과정이랄지 채점 과정이랄지 이런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은 이야기된 대로 인쇄 기간 중에 인쇄실은 사실 통제 구역이 되어야 하고 이걸 관리하고 그다음에 보안 관리 책임자가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이제 행정실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행정실장이 열쇠는 관리를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행정실장이 그 열쇠를 가지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그것을 이번에는 시험지 원안 상태를 캐비넷을 열고 원안을 꺼내서 그 원안을 복사해 가지고 복사본은 전달하고 원안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놔버린 그런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쇄 직전에 유출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이 매뉴얼만 있다고 해서 이게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엔 경우에도 행정실장이 이 시험지를 관리하는 총 책임자잖아요. 책임자가 마음먹고 빼내려고 하면 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시험지가 교무실을 떠나서 인쇄실에서 교무실까지 다시 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시험지 관리를 교무실에서는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놓여 있었던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인쇄실에서의 그 책임성과 긴장성이 좀 약간 결여됐지 않느냐. 그거 하나하고요. 또 이제 출제 교사하고 관리자들의 그 통제 영역이 인쇄실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인쇄실에 대한 출입 보안 대책이 좀 서둘러서 있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시험지가 유출된 사례들을 좀 살펴보니까 시험을 문제했던 교사가 유출한 사례, 그다음에 인쇄하는 과정, 그다음에 보관하는 교무실에서 이제 학생이나 그 직원들에 의해서 유출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보니까 뭐 부산에서도 있고 서울에서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박영 기자, 그 유출 사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부산에서도 지난달에 그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네.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부산일보 기자와 함께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부산의 한 특목고에서 이 3학년 기말고사 시험지가 이제 유출이 됐습니다. 이제 학교 연구실에 물건을 두고 나왔다고 경비원에게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 경비원이 여기에 지금 비밀번호가 있는데 좀 안 보인다, 좀 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이 이후에 이제 그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제 교사방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서랍에 있던 시험지를 촬영을 해서 이제 유출이 되게 된 사건입니다. 학생이 그렇게 한 거죠? 예, 학생이 직접 들어가서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을 해서 살펴보니까 부산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 인쇄 및 평가 전 과정에서 보안을 철저히 한다라는 이런 추상적인 수준의 어떤 관리 규정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서울에서도 이 강북의 한 자유형 사립고에서 이제 2학년 학생들이 새벽 시간에 이제 교무실 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직접 촬영하게 된 건데 이건 이제 교무실 창문의 잠금 장치가 허술한 점을 노려서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직접 시험지를 찍어서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시험의 경우에는 출제 과정에서부터 인쇄 그리고 또 시험지 보관하고 이 배송하고 이런 전 과정에 뭐 경찰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보안을 철저히 하는 데 비해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은 수능 시험에 물론 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보안이 허술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유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광주시 교육청에서 광주 시내 51개 고등학교의 시험지 관리 실태 확인하셨죠? 어떻습니까?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단계별로 보안관리 대책들이 잘 세워지고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대부분 이제 준수를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는 실제로 이제 CCTV로 행정실장이 인쇄실에 들어간 장면, 나온 장면, 그리고 복사를 했는데 그 복사기에 로그온 기록이 되어 있고 복사가 몇매 되어 있냐라는 것이 드러난 복사기가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 직접적인 두 가지가 직접적인 증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살펴볼 때 이 모든 학교에 인쇄실을 비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이러한 것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무실에 보관 중에 이제 시건장치, 허술한 시건장치가 문제가 되고 또 이 보관하는 캐비넷이 약간 열악한 곳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좀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학업 성적 관리 매뉴얼을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또 조금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D고등학교의 경우도 보면 그럼 CCTV가 없고 만약에 로고 기록이 남지 않는 인쇄기였다면 밝혀내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감사 과정에서 이제 몇 과목이 유출됐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의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초기에 5과목이 유출됐을 것이다라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백을 했어요. 이분들이 가셔서.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로그온 기록을 보고 복사 매수가 전체 시험지 매수와 유사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추궁을 해서 전 과목 유출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로그온 기록이 없었던 만약에 복사기가 있었다면 상당히 자백에 의존해야 하는 그러한 이 인쇄기는 로그를 한 기록 누가 로그인 했는지까지 나오나요? 시간대별로 몇 매가 복사가 됐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시간하고 매수가 나오는 거군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지금 대부분인 거죠? 상당합니다. 그래서 10% 맞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 CCTV는 되어 있지 않은데 물론 이제 CCTV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습니다. CCTV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이제 공정성 훼손과 관련해서 모든 학교가 이번에는 아마 이 CCTV 설치를 받아들일 걸로 알고요. 이번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모든 학교에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광주 시내 51개 고등학교 가운데 그 시험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CCTV도 없고 인쇄기의 로고 기록도 남지 않는 이런 곳이 지금 60%가 넘는데 이런 곳을 이제 앞으로 보완한다는 건데 이런 보완 장비들 하면 좀 마음이 놓일까요? 학부모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장비 문제만이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사립학교법 제약 때문에 학교를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 사실입니다. 인사권과 징계권을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재단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청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없어서 사립학교가 안하무인이기도 하고 무소불위로 이렇게 교육청에 맞서 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관리 감독, 감사들은 철저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광주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사립학교지 않습니까? 입시에 목을 매는 이 사립학교에서 성적관리, 보완이나 내신 관리, 또 생기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또 매뉴얼이 있다라고 손 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제 사후 약방문이잖아요. 잘하겠다. 두 번의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또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도 이런 상태일 수도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방지책,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걸 제대로 지켜내는 것이 보안 장비보다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태를 보자면 이 고등학교에서 이런 시험지 유출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뭐 감사도 하고 하셨을 텐데 물론 이제 CCTV도 없고 이런 로고 기록이 남는 인쇄기도 없지만 이런 것들 그러니까 2년 전에도 또 성적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을 밝혀내지 못하는 건 왜 그런 거죠? 감사의 문제인가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일반 학교들에 대한 감사는 한 2년에서 5년 주기로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감사 인력의 한계 때문에 네. 모든 학교를 매년 할 수는 없고요. 이 감사 과정에서 학생 평가도 이제 들여다는 봅니다. 출제가 적정했는지, 그리고 이제 채점이 적정했는지 주로 보는데 이 인쇄하고 보관, 시험 보는 그 시기는 실제로 감사에서는 살펴보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 관리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살펴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험지 유출과 같은 이런 범죄 행위는 감사로서 밝혀내기는 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우리 나인한 위원장께서는 이 반복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학교 내에 좀 문제가 있다. 사립학교 내에 2012년에 그 1,000억이 넘는 대형 학교 회계 비리를 일으키는 학교. 그다음에 이제 그 작년에 2016년에 성적 조작 사건. 그다음에 이제 같은 해에 일어난 교사 채용 비리 사건.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사건 전부 다 이제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문제거든요. 그 사립학교가 그 해당 학교 내부에 민주적 의사결정 구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판적 교원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더라도 그 활동이 굉장히 미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는 이제 광주의 사립학교 수가 좀 많습니다. 그 전국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사립학교 수가 OECD 국가에 비해서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광주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60%를 넘고 있거든요. 이 사립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원인이 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사립학교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 다음 논의부터 우리가 사립학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전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죠. 그 시험지를 유출하는 교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좀 보면
시험지를 유출을 했는데 징계를 받는 건 다 다양하더라고. 어디 사립학교는 뭐 정직만 받고 다시 학교에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교사가 학생한테 유출했다가 다시 징계받고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유출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교사들, 행정실 직원들 뭐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유출했을 때 처벌이 왜 다 다른 건지 또 어떤 처벌을 받도록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사의 경우는 사실은 교원은 4대비에 해당이 됩니다. 성적 조작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징계 양정 과정에서 일반적인 다른 범죄는 다른 것들은 감경이 되는데 이 4대비는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실 직원도 만약에 이처럼 유출을 한 경우라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립학교의 경우는 공립과는 조금 다르게 징계 권한이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감사를 해서 이사장에게 이제 요구를 했을 때에 실제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S여고 경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학급 감축이라는 이제 강한 벌을 학교에 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징계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학급 감축을 할 수는 없다라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이제 시험지 유출과 같은 경우는 이 행정실장의 경우 이제 업무방해 혐의로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제 당연퇴직이 되고 당연퇴직이 되면서 이 경우는 이제 연금도 불이익을 받게 되겠습니다. 공립학교 교원은 이런 시험 문제 유출에 연루가 되면 어떤 뭐 해임이다 아니면 뭐 정직이다 어떤 처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고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큰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징계이고 해임 이상의 벌을 받게 된다고 봅니다. 해임 이상의 벌을 받게 된다고 본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학교 이사장이 처벌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직이나 감봉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법인을 제재할 뚜렷한 수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광주는 고등학교 70%가 사립학교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제 처벌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그럼 이번에 이제 시험지 유출에 대한 방지 대책을 사립학교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에 시험지 유출된 사례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 사례들을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찾아보니까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요약이 되더라고요. 서울 강남 그리고 특목고, 사립고 이 관련된 것들 좀 알아보니까 대부분 외국어고랄지 이런 특목고였고 사립고였고 강남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대부분 어떤 학력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곳들에서 아마 대부분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사립학교의 문제를 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공립학교에 비해서 이 사립학교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박 기자 취재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앞서 뭐 어떤 비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가면 광주 지역에는 156개의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67개가 이제 사립학교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를 포함하면 그렇군요. 사학 점유율이 43%인데 이건 서울에 이어서 지금 전국 2위입니다. 근데 또 이거를 고등학교만 놓고 보면 전체 고등학교 67곳 중에서 42곳, 그러니까 63%가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그만큼 아까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교원 단체들은 이 사립학교의 폐쇄적인 학교 운영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고 이렇게 성명을 내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교직원 인사권과 징계권을 100% 이제 학교에서 이사장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교육청은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구조. 그리고 또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다르게 이사장의 친인척이나 이제 매우 가까운 관계자가 행정실장이나 교무과장 주요 보직에 채용이 돼 있고 실제로 그 D 고등학교도 이사장의 아들이 지금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원 단체들이 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좀 강화해야 된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서 이제 교사를 위탁 채용하자 사립학교 직접 뽑지 말고 이제 이런 것조차도 이제 인사권 침해라고 사립학교에서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좀 사립학교가 좀 취약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겁니다.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군요. 학부모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립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사립학교의 문제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재단이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학교가 폐쇄적이고, 또 인사권, 징계권 얘기하셨지만 학교 구성원들 자체가 민주적인 의사소통이나 결정 구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개방적이지도 못하고 또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또다시 또 이런 사건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교장과 행정실장 앉히고 또 이런 식으로 비민주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문제인데, 사실은 사립학교를 어떻게 법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손치더라도 또 법정 전입금, 사립학교가 내야 되는 전입금이 있잖아요. 우리 광주가 갈수록 그 전입금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14%밖에 안 내고 또 있다고 그러는데, 이 법정 전입금 내는 것에 따라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 보조금, 예산 지원들을 삭감해서라도 옥죄고 그렇게 하는 방법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또 학생들이 피해가 갈까 봐서 또 그것도 어렵다고 또 얘기를 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립학교가 이제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이제 사립학교를 이제 지도 감독이 먹히지 않을 때 이제 하는 방법이 예산 삭감이 있는데요. 우선 얼른 생각할 때 이제 예산 지원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그곳에 배정된 학생들은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배정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모두 학생들이에요. 근데 법인을 벌 주고 싶고 학교를 벌 주고 싶은데 잘못하면 학생들이 벌 받는 것이 돼버립니다. 결국은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교육비가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이제 과거에 몇 번 예산을 조금 줄여본 사례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인 이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사립법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학급 감축이거든요. 근데 이 학급 감축을 했을 때에도 결국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소송에서는 졌습니다. 학급 감축을 했는데 소송에서 져가지고 학급 감축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지도 감독하는데 어려움들은 꽤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가 사실상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학생들을 내세워서 교육청의 어떤 이 감독이나 어떤 이 통제를 좀 막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사립학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사립학교의 그 구조적 문제들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사립학교가 운영되는 그 구조는 세 개의 기구가 있거든요. 법인 이사회, 그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교원 인사위원회. 근데 이제 법인 이사회는 이사장의 측근들, 그다음에 이제 주변 그 친인척 또는 이제 그 학교의 교장 출신들이 이제 이사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회는 법인의 의견을 그냥 들어주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 있고요. 그다음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립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이제 학교에 비판적이거나 또는 이제 그 개혁적인 교원들이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굉장히 모순된 구조인데, 이 모순을 개혁해내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성적 조작 학교, 그다음에 이번처럼 성적 시험지 유출 학교, 이런 학교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학 비리와 사립학교의 문제, 이 개선을 위한 얘기는 아마 1시간을 더해도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지금 토론 뜨겁게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약 한 2분 3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을 약 30초에서 1분 정도씩 말씀하시고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학부모 대표로 오셨으니까 학부모께서 먼저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단순한 족보인 줄 알고 훔친 시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친구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던 이 학생도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고, 이 학생의 부정행위를 보고 고민 끝에 고발을 하게 된 친구들도
얼마나 많이 다른 친구들까지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고민했을 이 학생들도 피해자고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이 재시험을 또 다시 봐야 될 다른 학생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우리의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이 어떻게 보면 학부모의 잘못된 욕망을 타고 우리 아이들을 범죄자 피해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입시 제도를 좀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입시를 개선하는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정부가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해결해 줄 수 있기를 저는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에 대한 말씀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양정희 국장께서 하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피해를 입은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께도 역시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제 학업 성적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관련 지침을 조금 더 보완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시설 보완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꼭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학 입시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이 온 힘을 다해서 달리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학생 스스로 달려야 하는 이 고단한 길은 교사도 학부모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좋은 직업을 물려주기 위한 학부모의 비뚤어진 욕심이 자신의 자녀는 물론이고 자신의 자녀의 친구들의 인생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해내고 또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이 어른들의 몫일 겁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